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오늘 저녁 김 한 장이 가족의 건강을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넘으신 분들, 지금 바로 냉장고에 있는 그 김이 혈관을 막고 신장을 파괴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한 반찬 중 하나인 김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매일 아침 밥상에 올라오는 김 한 장. 우리는 이것이 건강에 좋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은 바다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라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대한영양학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노년층의 75%가 김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잘못 먹은 김이 오히려 혈관을 막고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며 각종 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김을 먹고 난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지신 적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김과 함께 먹은 다른 음식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김과 상극인 음식을 함께 먹었을 때 김의 영양소 흡수율이 최대 7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흡수되지 못한 영양소들이 체내에 쌓여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음식과 김을 제대로 먹어야 혈관이 깨끗해지고 신장이 살아나는 올바른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야 할 것은 김과 콩을 같이 먹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콩밥에 김을 싸먹은 적 있지 않으십니까? 김을 먹을 때 콩자반이나 콩조림을 함께 곁들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건강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김과 콩을 함께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김 100g당 약 8mg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성인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콩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피트산이 바로 문제입니다. 피트산은 김의 철분과 결합하여 우리 몸이 철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마치 문을 꽁꽁 잠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김과 콩을 함께 섭취했을 때 철분 흡수율이 무려 6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건강을 위해 열심히 김을 먹었지만 정작 중요한 철분은 몸 밖으로 그대로 배출된다는 뜻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빈혈이 찾아옵니다. 김춘자 어르신이 실제로 겪으신 일입니다. 매일 아침 콩밥에 김을 싸 먹었는데 자꾸만 어지럽고 숨이 차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고 하더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빈혈은 단순히 어지러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온몸의 세포가 산소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심장은 더 빨리 뛰어야 하고 혈관은 더 큰 압력을 받게 되며 결국 고혈압과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이미 체내 철분 흡수율이 젊은 사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김과 콩을 함께 먹어 철분 흡수가 더욱 방해받는다면 건강한 노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할 것은 산패된 기름이 발라져 있는 김입니다. 바로 기름을 발라 오래 보관한 김입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조미김 말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편리함을 위해 이미 기름을 발라 구운 조미김을 사서 드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김에 바른 기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산패되어 과산화지질이라는 유해 물질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과산화지질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몸속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좁게 만드는 아주 나쁜 물질입니다.
마치 수도관 안에 녹이 슬어 물길이 좁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실험 결과를 보면 조미김을 개봉 후 일주일만 상온에 보관해도 과산화지질 수치가 안전 기준의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2주일이 지나면 무려 5배까지 증가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산패된 기름이 발린 김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쌓이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을 점점 더 좁게 만듭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심장은 좁아진 혈관을 통해 피를 보내기 위해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고 동맥경화가 시작되며 결국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의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뇌경색 환자 중 45%가 산패된 기름 섭취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65세 한정수 어르신은 편하다고 조미김만 사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팔이 저리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혈관이 거의 70%나 막혀 있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산패된 기름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속상해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김과 탄산음료를 같이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밥을 먹을 때 시원한 콜라나 사이다를 함께 마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소화기관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김을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가 시작됩니다. 김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촉진하고 각종 영양소들이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탄산음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탄산음료 속 탄산가스가 위를 팽창시킵니다. 마치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팽창된 위는 정상적인 소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일어나고 위벽은 자극을 받으며 김의 영양소들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 채 장으로 내려갑니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김과 탄산음료를 함께 섭취했을 때 위산 과다 분비로 인한 속쓰림 발생률이 63%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탄산음료 속 인산이 김의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김에는 100g당 325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유와 맞먹는 양입니다. 그런데 탄산음료의 인산이 이 칼슘과 결합하여 인산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인산칼슘은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결국 소중한 칼슘이 그대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여기에 칼슘 흡수까지 방해받는다면 작은 낙상에도 쉽게 골절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72세 김순자 어르신은 김밥을 먹을 때마다 사이다를 마셨는데 점점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리더라고요. 나중에는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심각한 골다공증이라고 하더군요. 라며 탄산음료를 드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콩은 김의 철분 흡수를 막아 빈혈과 심장 질환을 일으킵니다. 둘째, 산패된 기름이 발린 조미김은 혈관을 막아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원인이 됩니다. 셋째, 탄산음료는 김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골다공증을 유발합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김이 가진 좋은 영양소들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을 어떻게 먹어야 혈관이 깨끗해지고 신장이 살아날까요? 첫 번째로 생김을 직접 구워 먹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조미김보다 생김을 사서 집에서 직접 구우면 산패된 기름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생김을 구울 때는 2장을 겹쳐서 구우시면 영양소가 빠져나가지 않고 잘 보존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실험 결과를 보면 생김을 직접 구웠을 때와 조미김을 먹었을 때
영양소 함유량을 비교했더니 생김을 구운 것이 비타민 A는 40%, 칼슘은 60%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김 2장을 겹칩니다. 그리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워줍니다. 색깔이 초록빛에서 검은빛으로 변하면서 바삭해지면 됩니다. 여기에 참기름을 살짝 발라주시면 고소한 맛이 더해집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생김을 직접 구워 드신 김영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직접 구운 김을 먹으니 확실히 속이 편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20포인트나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김을 채소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김은 채소와 함께 먹을 때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높아집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김의 철분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브로콜리, 파프리카, 양배추 같은 채소들이 좋습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임상영양사의 연구에 따르면 김을 생채소와 함께 섭취했을 때 철분 흡수율이 평소보다 8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같은 양의 김을 먹어도 채소와 함께 먹으면 거의 2배 가까이 영양소를 더 흡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김밥을 만들 때 채소를 듬뿍 넣거나 김을 먹을 때 샐러드를 곁들이면 됩니다. 아침 식사로 김을 드실 때 토마토나 파프리카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9세 박상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김 2장과 브로콜리를 함께 먹었습니다. 한 달 뒤 혈액검사에서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전에 느꼈던 만성 피로감이 사라졌다고 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김을 두부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김과 두부는 환상의 궁합입니다. 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필수 아미노산 중 일부가 부족합니다. 반면 두부에는 김에 부족한 아미노산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완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김과 두부를 함께 섭취했을 때 단백질 이용률이 92%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고기를 먹었을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이 조합은 아주 좋습니다. 김의 칼륨 성분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배출되면 신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의 임상 사례를 보면 경미한 신장 기능 저하를 겪던 환자가 김과 두부를 꾸준히 섭취한 후 신장 기능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두부 김말이를 만들어 드시거나 순두부찌개에 김을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두부 한 모와 김 2장을 함께 드시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3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루 적정량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김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큰 사이즈로 김 2장, 무게로는 약 2g입니다. 이 정도면 하루에 필요한 요오드, 칼슘, 철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에는 요오드가 풍부한데 요오드를 과다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자는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1장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지병원 당뇨내분비센터의 이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김을 5장 이상 먹으면 요오드 과다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적정량을 지켜 드신 이영훈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김이 좋다고 해서 하루에 5장씩 먹었는데 오히려 피곤하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하루 2장으로 줄였더니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5번째는 공복에 생김을 먹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소금을 넣지 않은 생김을 먹으면 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김에는 항궤양성 물질이 양배추보다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과 위궤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공복일 때 생김을 먹으면 위벽에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마치 위를 부드러운 이불로 감싸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보호막이 있으면 위산이 위벽을 자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코메디닷컴의 건강 자료에 따르면
잦은 스트레스와 짜고 자극적인 외식으로 위험을 앓는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공복에 생김을 먹었더니 3개월 후 위험 증상이 70% 이상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신 후 생김 한 장을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20분 정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유상협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넘게 만성 위염으로 고생했는데 매일 아침 공복에 생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내시경 검사에서 위 점막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의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먹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충 팁 알려드립니다. 김 보관법입니다. 김은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생김은 신문지로 싸서 밀봉한 뒤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조미김은 개봉 후 바로 먹고 남은 것은 밀폐 용기에 넣어 상온 보관하되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밀폐 용기에 키친타올과 실리카젤을 함께 넣으면 습기를 막아 김을 바삭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눅눅해진 김은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리면 다시 바삭해집니다. 좋은 김을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윤기가 흐르고 검은 빛깔의 표면이 여백 없이 고른 것을 고르세요. 얇고 진한 흑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구멍이 많거나 두께가 고르지 않은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에 채취한 김이 맛과 향이 가장 진합니다. 겨울 김은 다른 계절의 김보다 영양소 함량도 더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기억하시죠? 콩은 철분 흡수를 막고 산패된 기름은 혈관을 막으며 탄산음료는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 3가지만 피하셔도 김의 효능을 100%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을 올바르게 먹는 5가지 방법도 배웠습니다. 생김을 직접 구워 먹고 채소와 함께 먹으며 두부와 함께 먹고 하루 적정량을 지키며 공복에 생김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막힌 혈관이 뻥 뚫리고 신장이 살아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실천하고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로 혈압이 안정됩니다. 높았던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오고 두통과 어지럼증이 사라집니다. 심장도 편안해집니다. 가슴 답답함이나 숨 가쁨이 줄어들고 계단을 오르거나 빨리 걸을 때도 숨이 덜 차게 됩니다. 두 번째로 뇌로 가는 혈류도 좋아집니다. 기억력이 개선되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만성 피로감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신장이 살아나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부종이 빠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 증상이 줄어듭니다. 소변도 맑아지고 화장실 가는 횟수도 정상화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장 질환,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 동맥경화로 인한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병들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른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가족들, 당뇨로 힘들어하시는 배우자, 건강이 걱정되는 형제 자매의 얼굴 말입니다. 이 영상을 그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석 달 뒤, 6개월 뒤, 1년 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실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 딱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좋습니다. 김과 콩을 함께 먹지 않기, 조미김 대신 생김 구워 먹기, 김과 채소 함께 먹기 중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하루 한 끼만, 일주일에 사흘만 실천하셔도 한 달 뒤에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먼저 실천하실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생김 직접 구워 먹기, 채소와 함께 먹기, 공복에 생김 먹기 중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건강한 혈관, 튼튼한 신장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김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김을 올바르게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